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오늘 이제 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방송을 해야 됩니다. 저는 기획집이고요. 네, 투자의 맥. 오늘은 이제 주말 특집 방송으로 하는데요. 아, 뭐 기사들도 좀 많이 봐야 되고, 너무 많이 기사도 밀리고요. 또 종목들도 꽤 많이 봐야 되는데, 뭐 하다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좀 시간을 끊겠습니다. 예, 하여튼,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내일 유료 회원님들 방송은 좀 길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 얘기한 것 플러스 또 해야 될 종목들이 더 많아요. 오늘 이제 코스닥이 이제 갑자기 월말에 급등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나 뭐 정부기관에서 이제 코스닥 좀 살려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음, 전체적인 상승 섹터는 이제 자산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고, 뭐 개발하는데, 천일고속, 뭐 이화산업, 뭐 동양고속,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의료 쪽으로 이제 바이오 쪽으로가 이제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의료 AI, 뭐 뷰노, 파러스 바이오, 3빌리언까지 지금 의료 AI도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신규의 의료 AI 주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해서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주식이 나중에 네, 이 의료 AI 쪽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 계속 상승 중이죠. 로봇은 이제 감속기, 그 다음에 액추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넘어오고 로봇 쪽에서는 이제 이 OS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전반적인 그 전원이나 로봇에 맞는 이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까지 지금 뭐 로봇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은 막 싹쓸이를 해서 막 다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신약 관련주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STO가 통과될 확률이 높은데 이 조각 투자 STO 주식들도 이제 12월에 좀 시세를 줄 테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1월보다는 1월, 11월도 급등을 줄 수도 있지만 1월이 더 급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기사들은 뭐 내용을 쭉 훑어보면 좋은데 그러면 한 오늘 방송이 2시간이 넘습니다. 네, 너무 길어서 안 되고요. 머릿 기사만 읽고 분위기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있는 게 계속 우리한테 지금 문제되는 게 고환율 2030 비명. 그래서 우리는 달고나 세대. 달고나가 무슨 뜻이냐면 환율 뛰자 달러에 고통받는 나. 이거를 달고나, 달러에 고통받는 나라고 해서 약자죠. 약자로 달고나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이 지금 이 환율 문제와 맞물려서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연기금을 쓰는 것 때문에 또 이 2030 길게는 뭐 10대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강할 수밖에 없죠. 미래를 위해서 막 이게 강압적으로 이제 월급에서 떼어가는 그러한 성격의 그러한 뭐 강제 집행하는 돈, 뭐 그런 공적인 성격이 강하게 있는 그러한 연금인데 이거를 자꾸 뺏쓴다는 거. 연금의 고갈 문제, 또 수익률 문제 이런 거와 맞물려서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재명 정권에 계속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이제 그나마 주가라도 버티지만 당장 이제 부동산부터 지금 뭐 한마디로 경매가 넘쳐나서 경매를 1년 정도 유예해주는 그 정도 상황까지 왔습니다. 경매 시장만 봐도 경매 폭증으로 물량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엄청난 뭐 데미지나 쓰나미가 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뭐 뭐냐면은 뭐가 문제냐면 예, 그 계층 간에 또 세대 간에 이러한 갈등이 엄청나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막 계속 이렇게 뭐 재정도 함부로 쓰고 뭐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뭐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이 쓰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나중에 뭐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된다. 이랬을 때 과연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 그런 문제부터 뭐 쿠폰이나 뭐 이런 뭐 선심성, 돈을 자꾸 찍어서 뭔가 재정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환심을 살려는 이런 포퓰리즘은 세계적으로 다 망했죠. 망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따라하는 거는 제일 쉬운 정책이죠. 그죠? 뭔가 세금을 더 걷고 뭔가 이제 뭐 해외에 있는 뭐 달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뭐 기업들한테 뭐 수출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이런 계속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나 이러한 거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제일 간단한 그냥 갖고 모아둔 돈을 갖고 쓰거나 아니면은 뭐 이 돈을 찍어서 하는 그 가장 초등학생 수준의 정책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그 원화가 녹아내리는 거죠. 단순한 겁니다. 이건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몇몇 그 좀 제대로 된 뭐 학자들이 이제 뭐 경제학자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뭐 어쨌든 나서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좀, 좀 그렇죠. 예, 좀 뭐랄까. 하여튼 좀 초보자들이 뭐 좀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러면서 또 보면은 금감원에서 이 홍콩 ELS 판매 은행의 과징금 2조 원, 역대 최대 규모, 기관 제재 수위도 중징계, 인적 제재 대상서, 은행장 등 CEO는 제외시키고 불안전 판매 엄정 기조 내세운 등 은행권 자본 비율엔 타격 불가피. 자, 이게 홍콩 ELS로 해서 막 자살도 하고 돈을 엄청 못 받았죠. 근데 은행들이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2조 정도의 과징금을 때려버렸습니다. 그죠? 과연 그럼 이 돈이 이 뭐야 어 이번에 손해본 이 뭐야 그 투자자들한테 그죠? 모르고 그냥 막 한 사람들도 많죠. 예, 뭐 심지어 뭐 시침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대충 사인을 받아갖고 하고 그죠? 그래서 이 불안전 판매자, KB은행,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다섯 곳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통과했다. 그죠?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작아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그래서 이 과징금과 과태료 합계 규모가 2조 원에 달합니다. 2조 원.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은행들이 이제 IMF 때 이제 국가 세금으로다가 대략 한 170조가 나갔습니다. 170조. 자, 지금 IMF가 된 지 거의 뭐 20년이 좀 못 됐죠. 그죠? 근데 이 170조 중에서 70%는 갚았어요. 20년 동안 갚은 거죠. 그죠? 근데 70%는 갚았는데 나머지 대략 50조 정도 이거는 아직도 안 갚았습니다.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모럴 해저드, 양심에 털 달린 집단, 그리고 한마디로 쓰레기 집단이죠. 금융권이. 왜 그러냐? 자신들을 위험할 때 국가 세금, 국민들이 낸 돈으로 170조를 막아줬으면 빨리 갚아야지. 자기네들이 당장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그 주택 가격 올라오면서 대출 이런 예대 마진이 엄청나지면서 그걸로 이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한 3, 4년은 그랬는데 4년 정도. 자, 막대한 수익을 뭘 했죠? 성과금 잔치. 은행장도 다들 뭐 몇천에서 몇 억씩 다 빼먹었다는 거죠. 그죠? 잘 되면 빼먹고, 빚은 안 갚고. 자, 여러분이 신용카드나 대출금 한 달만, 하루만 연체돼 보십시오. 바로 문자 오고 계좌를 떱니다. 엄청나요, 진짜. 뭐 하루, 그 달만 바뀌어 보십시오. 뭐 신용 등급 뭐 여러 군데 다 등재시킨다는 것부터 갖은 협박.
대단합니다, 대단.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 자신들이 빚진 거는 20년이 다 돼가도 다 안 갚아도 된다. 슬쩍 그냥 민기고 넘어가려는,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사람들이 진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받거나 진짜 생계와 관련된 또는 신용카드 이런 거 연체되면 정말 개지랄을 떱니다. 예? 막 협박하고 거의 막 전화 계속 걸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금융권의 이러한 행동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사람들한테 이런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금융기관,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중세시대 때, 예? 저 카톨릭 쪽에서는 이 돈을 빌려주고 이런 사람들을 거의 뭐라고 했습니까? 악마같이 취급했습니다. 예. 그래서 돈을 그 빌려주고 이런 사채업을 하지 말아라. 예. 돈을 만지는 사람은 은행권이 넥타이를 달고 그래서 뻔들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 사악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은 안 갚으면서 이런 모럴 해절, 그죠? 완전히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중 요번에 만약에 문제가 금융권에 생길 확률도 없죠. 지금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상호신용금고 역할을 했던 사모펀드 역할을 했던 단위농업, 단위농협, 단위수협, 그 다음에 특히 새마을금고 같은 이런 데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보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다 아는데. 그래서 이제 참, 돈 있는 사람만 살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 이 정권이 중국을 빨아주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특히 이 짱게이 이런 거 하면 5년 이하 징역 이거를 발의할 때 그럴 때 그러니까 뭔가 중국인들한테 좀 뭔가 혜택을 줄 때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특정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간첩이나 중국 장학생은 아닌지 이런 것도 조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중립적으로 어쨌든 간에 최대한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정부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도 지금 적자가 몇 조가 넘죠. 예, 지금 거의 중국인들한테 혜택을 다 받아가는데, 예, 그래서 그 중국인들한테 혜택 주는 거, 이런 것도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법의 울타리를 사람들이 부정하게 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중립을 못 지키고, 결국 자국민이 우리나라가 낸 돈을 우리가 중국과 한 동포도 아니고 우리가 꼭 어떻게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 동포처럼 생각하는지 국민연금도 같이 쓰자. 중국 사람들 안 냈, 조금 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조금 이 정부도 문제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이 세계적인 지금 중국에 대한 이 반한 감정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누군가 이렇게 뭔가 한다면 이 힘도 엄청나질 것 같습니다. 데모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그러한 쓸데없는 지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자국민을 위해서 좀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딴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진성준 소비 쿠폰 탓의 고환율, 초보적 단순 논리.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은 금융시장 체질 변화, 고환율 불가피한 상황, 그 다음에 돈 풀어서 환율 올랐다, 단순한 산술 논리, 환율 관리 위해 전략적 해지도 활용도 가능, 서학개미 과세, 당도 정부도 검토 안 해, 추경호,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당연히 이게 소비 쿠폰이나 이런 돈을 많이 풀어서 올라간 거는 계속 강조하지만 미국이나 윤석열이 때부터 미국은 2002년부터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쨌든 그 돈을 푸는 증가율을 이렇게 계속 살살살 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쭉쭉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갭이 7배 차이가 납니다. 미국하고도. 그러니까 GDP 규모 이제 누적 그 통화량 증가가 그러니 7배를 더 찍어댔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소비 쿠폰도 이런 것도 한몫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이런 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창용을 얘기를 해요. 이창용이 이 사람 한국은행장인데
이 사람의 말씀,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뭐 정책에 뭐 지금 환율 정책도 그렇고 뭐 금리 정책도 그렇고 이 사람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이 지금 고환율 상황은 해외 투자가 일반적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예, 이게 뭐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돈이 뭐 수익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한통속으로 갖고 노는 거예요. 거의 서민들을. 뭐 이창용 총재가 말했으면 뭐 그게 법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이 경제 상황을 다 맞추는 거냐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럼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똑똑하다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짜고서 헤쳐먹는 겁니다. 환율이 무슨 해외 투자가 뭐, 예? 고환율 상황, 이게 이렇다고 말이 됩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뉴스 같은 것도 잘 봐야 돼요. 지금 한국은행장 자체도 지금 국가에서 뭐 이렇게 뭐 하는 대로 방침이나 이런 걸 자기 주장도 못 내밀고 환율도 지금 개판으로 만드는데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자, 이 빚잔치, 빚 1위 국가 우리나라. 근데 이제 캐나다도 이제 빚으로 빚 막는 가계부채 1인당 빚이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도 괜찮니 우리나라보다는 뭐 재정이 좋다고 이렇게 보는데 카드값 못 막아 허덕이는 가계비 폭탄 터지나 대도시 주택 소유와 사회 초년생 연체 늪에 허우적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 장기화 그죠? 캐나다 경제가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 부동산 모기지 있죠?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그죠? 이거 뭐 하고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그죠? 이게 연체율이 1년 동안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보다 더 심합니다. 예, 캐나다 이제 기사가 나왔길래 다른 나라도 뭐 다 비슷하다. 이게 세계 대공황급으로 아마 당장은 아닌데 3년이나 5년 안에 터질 확률이 높다. 지금 이 AI 버블론 때문에 IT 쪽은 좀 물량을 축소하셔야 돼. 분명히 조금씩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AI 버블론이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주나 바이오주, 특히 바이오주, 미래 가치를 이빠이 막 100배, 1000배 올릴 수 있는 바이오주에서 거품을 일으킬 거고 그 사이에 IT주들은 많이 빠질 거다. 예,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IT 앞으로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로봇주가 이제 어제 엄청 상승했는데 삼성 전 계열사의 로봇 자동화 도입 가속.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삼성 전 계열사가 로봇 자동화, 그죠? 스마트 팩토리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다 해성됩니다. 그래서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그룹 협력 강화, 그러면서 이 보시면은 회사들 나오죠. 삼성전자죠. 그죠? 삼성 디스플레이,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삼성중공업, 삼성 웰스토리, 삼성중공업, 삼성 웰스토리, 그죠? 삼성 서울병원. 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로봇이 있어요, 로봇. 그죠? 그래서 이제 로봇으로 라인도 다 바꾸고 좀 사람들도 많이 잘라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차나 SK 하이닉스 이런 쪽도 사람들이 좀 많이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우선 로봇은 24시간도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로봇은 데모를 안 해요. 말대꾸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인간보다 로봇이 훨씬 편하고 그건 대추세입니다. 추세. 거기다 AI나 이런 거나 뭐 성능을 OS나 이 뇌, 휴머노이드, 이 뇌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되면서 그리고 더 정밀해지고 이러면서 아, 여기서 뭐 사람이 배제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대책들을 서로 세우셔야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약 플랫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바이오 쪽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플랫폼 바이오텍 대표사인 플랫폼 기업 지금 신약 특히 지금 각광받는 게 예, 의료 AI입니다. K바이오 성장의 해법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온 회사들은 뭐 대충 올릭스
그 다음에 G2G 바이오,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뭐 이런 데들이 나왔습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출이나 이런 거에서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67조, 우리나라에서만 367조, 토큰 증권 시대 열리나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이제 로봇 산업보다도 훨씬 커요. 예, 로봇 산업보다도 뭐 잽도 안 될 정도로 커집니다. 국회 정무위 STO 법안 의결. 자, 그래서 법사위 거쳐 12월 본회의 최종 통과 전망. 우선 그리고 이제 통과 시 부동산 미술품 실물자산 토큰화기를 열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기본 틀로 자본시장법 통과는 했는데 요게 이제 법사위 본회의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근데 분위기는 급상승은 뭐 12월 달에도 뭐 한 30% 정도는 하겠지만 1월 달부터 많이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토큰 증권도 이렇고요. 또 딴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로봇주 중에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자, 액추레이터 로봇, 야, 뭐야, 감속기, 액추레이터,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게 이제 저기 뭐야, OS 프로그램, 로봇을 이렇게 돌리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원, 전원이죠, 전원. 로봇의 이 전원 솔루션. 이 전원 솔루션 책임진다. 그죠? 차세대 로봇 핵심 부분, KGA. 그죠? 이 K 휴머노이드 연합. 이게 200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개. 국내 200개 업체, 로봇 업체가 K 휴머노이드 연합에, 뭐, 이 KGA도 이제, 신규주인데, 얘도 합류를 했다. 그래서 이제 로봇에 결국에는, KGA가 산업통상부 주관하는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신규로 참여를 했는데 이 휴머로이드 로봇 및 미래 모빌리티용 차세대 전원 솔루션, 그죠? 전원 솔루션. 자, 전원까지 나왔어요. 전원, 또 그다음 뭐죠? 배터리 팩, 그죠?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전기를 쓰는 제품들이니까. 휴머로이드도 그렇고, 로봇들이. 그래서 이 배터리 팩 관련된 회사도 하나 또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자산주 중에서 지금 이제 천일고속이 이제 서울에 보유한 땅, 거기가 개발된다고 그러면서 자산주로 이제 보유한 땅값이 오르면서 천일고속이 상한가 7방을 갔습니다. 네, 이거 그전부터 계속 떠들었는데 엄청난 멋있는 상승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천일고속 같은 종목. 자, 출발을 뭐 대충 뭐 한 4만 원대 했다고 봅시다. 4만 원대 한 것 같아요. 자, 4만 원대 했는데 6방 상한가가 가면서 23만 6,500원. 물론 그죠? 또 상한가예요. 이제 한 30만 원 이상 가겠죠. 자, 시총이 뭐 천억도 안 됐겠죠. 시총이 거의 뭐 한 500억이나 됐을까요? 그죠? 6에 24. 그죠? 현재 6배가 올랐습니다. 6배. 6배가 올랐고요. 더 가겠죠. 한 7배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종목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투자 경고 붙으면서 계속 갑니다. 자산주가 이렇게 자산주가 뭐 대체로 자산주는 그 팔기가 쉽지가 않죠. 또 이 덩어리도 크고 근데 그게 팔고 이제 개발이 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그 땅값이 뭐 옛날에 그 정말 쌀 때 그럴 때로 이제 한마디로 그 공시지가가 그렇게 올라 있으면 그때 뭐 한 몇천 원이 아주 옛날이면 뭐 만 원대였는데 현재는 거기가 뭐 최소한 뭐 100억에 다 100만 원, 한 평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한 억 단위도 되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그 지분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장부가와 현 시세와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천일교서 저도 이런 종목 한번 잡고 싶은데 이게 쉽겠습니까? 예, 특히 뭐 한 500억, 400억 되는 종목에 이렇게 엄청 붙어 있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세력이 뭐 작업을 잘했나 봐요. 예, 이런 종목 잡기 바랍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또 보겠습니다. 자, 이화산업도 보겠습니다. 자, 이화산업 역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자산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얘는 시총이 475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상한가 한 방 갔네요, 한 방.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뭐 흔들 때 한번 노려볼 만도 합니다. 거의 이제 이렇게 상승을 크게 갑자기 해버리면 거의 여기는 그냥 평판해 보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잠깐 아르지면서 눌렀다가 이렇게 다시 올렸다가 눌렀다가 뻥 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이렇게 대가리 들 때, 대가리 들 때, 요럴 때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요럴 때. 동그라미 표시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요럴 때 잡아야 돼요. 요럴 때. 그죠? 그래서 제가 대가리를 갑자기 밑에서 딱 들면,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할 때, 이게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지수가 이제 또 코스닥 쪽으로 올린다고 그러니까, 재료만 터지면 또 생각보다 오버슈팅, 과매수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만큼이겠다 하고, 여기서 던져야지 하지만, 사람들이 던지면 그 물량을 받아서 두 배를 더 가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자, 이화산업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노려볼 만도 하네요. 근데 그 자산 가치는 뭐 연구해 보십시오. 저는 뭐 이런 주식이 있다. 네, 설명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동양고속, 얘도 시총이 요거밖에 안 되네요. 얘도 많이 올랐거든요. 400억밖에 안 됩니다. 자, 일봉 한번 볼까요? 오, 얘는 좀 한번 들어가 볼만 하죠. 그죠?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근데 그 천일고속처럼 그냥 문 잠깐 열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좋죠. 근데 이렇게 잠깐 쉬는 거는 약간 조사를 해봐야 돼. 이 시총이 얼마나 뛸 수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나오죠. 이 기울기를 못 준다고. 계속 흐를 수도 있습니다. 계속 흐르다가 이렇게 한번 대가리 탁 들을 때, 요때 들어갈까 말까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 다음날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동양고속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저도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많이 공부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종목이 너무 많아서 한번 공부들 해보십시오. 들어가 보려면 좀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더 빠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건 항상 할 때 급등주는 약간 단타적으로 현시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현주가에 그리고 꼭 손절가 정해라. 손절가 못 정하면 지하에 묻힐 수도 있다. 지하에 묻혀서 한 4, 5년 물려 있을 수 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한국종합기술 얘도 자산주로 얘기가 돼요. 근데 얘가 시총이 요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 강남에 뭐 400평하고 뭐 강동구인가 또 땅이 있는데 어쨌든 이 시총보다 높아요. 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총보다 자산 가치가 높긴 하지만 그 갭이 뭐 너무 엄청 크진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 땅이 팔리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개발된다거나 뭐 개발에 들어간다 이런 게 나오면 또 상한가 세 방에서 한 다섯 방 사이 가죠. 근데 지금은 약간 애매한 메리트예요. 그래서 차트도 보시면 그렇죠? 예. 근데 계속 똑같아요. 지금 뭐야, 선일고속 가기 전처럼 계속 누르면서, 그죠? 이렇게 갈까 말까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엄청 짓눌러 놓은 주식이죠. 자, 월봉 보시면 엄청 짓눌렀습니다. 그죠? 이런 주식들을 엄청 짓누른 겁니다. 야, 이런 식으로 기울기도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뚫을 수가 있죠. 근데 현명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아마 갈 수도 있지 않냐, 다음 달이라도.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도지 비슷하게 끝났어요, 월봉이. 그래서 한 여기쯤까지는 뭐 자산 가치 부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만약에 뭐 그 개발이 되고 뭐 그런다고 그러면은 천일고속처럼 아니면 동양고속처럼 뭐 이런 구간을 갈 수도 있는데 아직 개발 이런 건 없고 어쨌든 자산이 현 그 뭐야 주가보다는 많아요. 예. 한 800억 정도 되나? 하여튼 뭐 1000억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뭔가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뭔가 개발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가겠죠. 그렇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얘도 좀 자산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료 AI 중 뷰노가 있습니다. 뷰노가 갑자기 상승을 했죠. 얘도 많이 빠진 애 같은데, 그죠? 많이 빠졌죠. 이런 주식들은 이 빠진 거리가 여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한 여기까지 상승률이 있습니다. 5만 원 정도.
정도. 그러니까 요번에 AI가 만약에 된다면 5만 원 정도까지는 아마 뛸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합당해요. 자, 뷰노 5만 원을 보고 들어가시라. 5만 원 찍은 다음에 5만 원 찍고 좀 빠졌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개월 이상 더 걸려요. 10개월 이상. 그래야지 다시 뭐 이걸 도전할 수 있죠. 바로 도전할 수는 없다. 윤어 한 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뭐 한 10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재상승을 하면 그때 좀 더 크게 갈 수 있다. 윤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로스 아이바이오. 얘도 역시 의료 AI죠. 그죠? 얘는 들어가 볼 만하죠. 자, 이런 주식들이 잘 갑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어요. 거래량이 붙고, 봉 길이가 길어지고 있고,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이런 주식이 시세가 바로 날려고 그러면 밑골이 이렇게 좀 달았다가 그냥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뽑아버려요. 이렇게 뽑아버린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DIC, DIC, 현대차하고 현대차 다이나믹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로봇 있죠? 미국 그 회사 자회사. 거기에 이제 그 DIC가 납품을 지금 상담 서로 이렇게 뭐 맞추고 있다. 회의라 그래갖고 갔죠. 근데 DIC가 가기 전날 5일선까지 쫙 빼서 똑같아. 그러다가 이렇게 올렸다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봐봐. 이렇게 갔다고. 그래서 파로스 아이바이오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어? 지금 의료 AI가 뜨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지는 거예요. 별이 5개 적어놔. 월요일 한번 그런 거 같으면 사라고. 자, 파로스 아이바이오. 자, 그다음에 3빌리언스 얘는 거의 신규주죠. 얘가 이제 요렇게 못 가다가 드디어 여기서 양봉 3개 나오면서 엄청 갔습니다. 음, 유료회원님들은 잘 알죠. 요게 패턴이죠. 그 다음에 또 5일선은 못 찍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면.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자, 1, 2, 3, 이게 4예요. 이렇게 가는 주식 많아. 4인데, 3번보다 4봉이 더 길어야 돼. 전제 조건은. 자, 5봉까지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5봉, 6봉까지도 가능해요. 자, 저기 뭐야. 유료회원님들은 이 차트를 잘 아실 거야, 이 차트. 제가 계속 교육시켜줬죠? 전형적인 그런 차트예요. 상승하는 차트. 자, 일봉을 보시면은 얘는 지속 상승이었습니다. 그죠? 한 4,000원대부터 계속 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뭐야? 얘 의료 바이오인데 시총이 요거밖에 안 되죠. 뷰노에 비하면 한 절반 되나? 자, 근데 얘는 뭘 기다리는 겁니까? 뭐를? 어? 그냥, 이렇게 상승하고 있냐고 끝이야? 아니지. 얘는 이게 나올 자리야. 조만간 이런 식으로 이거 뚫고 나간다. 이거 뚫고 나간다. 왜 그럴까? 아니면 좀 더 기다가. 자, 5일선 요거 최고점을 뚫으면은 이제는 기울기를 이렇게 꺾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다 또 가다 보면 이렇게 꺾는다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꺾는 경우도 있어. 그죠? 이제 급등만 남은 애야. 어? 그렇지. 이것도 적어놔야지. 자, 가는 섹터에 이렇게 급등주들이 많이 나오잖아. 이건 거의 이제, 물론 단기로 봐도 되지만, 최고가 뚫으면서 갈 수 있는, 이제, 뭐야, 장대항공이 나오면 끝나는 거야. 장대항공 한 개나 두 개, 점상도 나올 수 있어, 이런 주식. 이게 누군가 지속적으로 매입을 했지. 매입을 하니까 올라간 거야, 매입을 하니까. 그럼 이제 뭔가 팔아먹어야 돼. 거래량 일으키면서. 거래량도 뭐 잘 들어왔네, 계속. 그죠? 주식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놈, 가는 차트, 가는 뭐야, 테마라고 그래야 되나? 가는 섹터라고 그래야 되지. 가는 섹터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렇죠?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자꾸 주식을 할수록. 왜? 이런 거는 뭐 받쳐주면서 가는 거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려면 맨날 이렇게 뒤따 빠져서 이런 거 또 횡보하는 것 같아서 또 여기서 막 들어가죠. 막 들어가면 어싸 좋다. 또 여기서 들어가면 그래 갈게 하고 여기서 또 잡아. 그러면 어싸 좋다고 이렇게 또 빠져. 이런 거 좋아하시는 사람은 지하우층, 지하우층 마그마가 끓고 있는 지하 뭐 몇백 킬로 밑으로 빠질 수 있어. 주식은 그렇게 하면 좀 힘들어요. 물론 나름대로 확신이 있다면 모르는데 웬만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두 종목 거쳤어.
두 종목, 거쳤어가 아니라 건졌어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눈이 돌아갈 거야. 눈이 돌아갈 거야. 왜? 내가 로봇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SBB 테크도 저 유료연님이 물어보셔서 계속 한 이틀 한 것 같아요. 자, SBB 테크 물론 사신 분은 없어. 22.70% 감속기에서 로봇 뭐 모터 이런 거 하고 어쨌든 기술력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처음 대가리 든 겁니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그때 얘기했죠.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게 짧으니까 한 번 더 눌렀다가 간다. 그죠? 더 눌렀다가 갔어요. 어쨌든 SBB 테크 축하드립니다. 얘는 시총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대기업과 협업을 하거나 이런 것만 있다면 얘도 한 1조나 적어도 1조에서 2조 정도 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건 알아보시고 나는 종목이 많아서 다 챙기지 못해요. 또 딴 거 보겠습니다. 네, 유로메카도 축하드립니다. 유로메카는 이제 조선, 현대 H 조선인가 뭐 하여튼 그런 데랑 해서 이제 현대해상인가 뭐 해갖고 하여튼 조선 로봇 그 굴곡대인데 이런 데를 용접하는 로봇 개발, 로봇 납품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얘도 산업용 기계를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죠? 얘는 좀 많이 처졌네. 자,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다가 눌려서 이렇게 대가리를 들면 예, 이렇게 가서 이 추세를 다시 이어간다. 그죠? 이런 거 많습니다. 자, 유로메카 월요일 날 좀 빠졌다가 가겠다. 그죠? 빠졌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월봉을 좀 체크해 보면 그죠? 얘는 뭐 여기서 조금 뭐 꼬리 달려고 조금 빠질 수는 있겠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그럼 다시 이렇게 가겠죠. 네, 유로메카도 기술력이 좋죠. 네, 그렇습니다. 유로메카 특히 포스코인가? 포스코하고 많이 협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해성 에어로베틱스 요것도 이제 많이 빠졌다가 올리죠. 그렇습니다. 야, 얘는 많이 뺐네요. 여기까지. 요건 좀 애매하네요. 뭐 너무 많이 빼서 그래요. 출발점과 이제 시작점을 봤을 때 좀 많이 뺐네. 많이 뺐어. 많이 뺐어. 여기서부터 했던 뭐 보면 좀 많이 뺐네. 많이 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좀 시간이 필요한 차트예요. 네, 그 다음에 한국 PIM 로봇 관련주 액추레이터 뭐 그런 거 관련되는데요. 야, 얘도 지속 상승 중이죠. 이제 기울기를 조금 꺾으려고 합니다. 기울기를. 그죠? 예, 이제 기울기를 좀씩 꺾어서 더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얘도 그렇습니다. 얘도 좀 아직까지 가격대가 여기까지 많이 상승하진 않았네요. 계속 꺾어서 올라가네요. 얘는 근데 이제 보면 여기 5일선이 이제 뭐 한 이쯤 올라오겠죠, 이쯤. 그래서 조금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뭐 5일선을까지는 안 빠지겠지만 뭐한 4만 한 3천 원? 뭐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더 빠질 수 있죠. 어쨌든 조정을 주다가 이제 어쨌든 다시 이렇게 재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시총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아직 최소한 1조는 가거든요. 현재보다 한 3배, 3배 이상 상승력. 뭐 더 가면 2조까지도 가죠. 로봇 이 협업만 하면 액추레이터든 뭐 감속기든 그렇죠. 얘는 아직까지도 매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한국 PIM 아직도 그 상승 여력이 보입니다. 예, 얘는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지네스텍 있습니다. 아지네스텍 한번 볼게요. 얘도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 뺐죠, 여기까지 뺀 다음에, 예, 이렇게 골을 빤 다음에, 여기서 올릴 때는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올리죠. 그죠? 물론 이제 조금 조정은 올 수 있는데요. 아지네스텍도 시총이 891억밖에 안 됩니다. 얘도 계속 도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주들이, 한마디로 미래 가치를 붙이면서 굉장히 지금 키 맞추기를 하는데, 이게 상향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상향.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주봉 이제 뭐 위로 올렸네. 오, 그렇습니다. 얘는 우선은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13,000원까지.
어쨌든 얘도 여기를 뚫어야지 그때부터 시원하게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9만 원대, 9천 원까지 왔는데 최고가가 이제 17,200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서 뭐 다시 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갈 날이 좀 머네. 그죠? 아지네스텍 어쨌든 계속 상승하긴 할 것 같아요. 시총이 싸요. 로봇주 관련 주제들 때문에. 딴 거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렌텍은 이제 로봇 배터리 팩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고 지금 모양을 이제 그렇게 갖추고 있죠. 한번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 그죠? 얘도 많이 빠졌네. 얘 같은 애들을 사야 되겠죠. 시총이 요거밖에 안 되고요. 얘 역시도 여기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여기까지면은 대충 이렇게 가보면은 대충 한 만 육천 원? 16,000원 정도. 그렇죠? 16,000원 정도는 충분히, 다음 달에 가겠네요. 그죠? 예, 여기 5일선 딱 찍고, 얘는 빠질 자리가 별로 안 보이죠? 예, 이렌텍, 로봇에 들어가는 그 로봇 배터리 팩, 예, 그런 거를 이제 납품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이렌텍 괜찮아, 이렌텍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로 아까 기사를 봤던 KGA, 이 전원 솔루션, 로봇의 전원 솔루션에 대한 이제 그걸로 K 휴머노이드 연합, 뭐 거기 들어갔죠. 얘는, 이런 조정들이 급등 나오기 전에 이렇게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쁜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시총도 550억밖에 안 되네. 558억밖에 안 돼요. 시총도 되게 싸네. 한번 월봉을 좀 볼까요? 그쵸? 얘도 신규주네. 이런 주식이 한번 이제 돌아서면, 근데 아직 여기 있으니까 5일선을 적어도 찍어야죠. 그죠? 찍고 돌아서면 또 이게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상승은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얘가 급반등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좀 하다가 우선은 이 최고가를 뚫어야 됩니다. 최고가를 빨리 뚫어야 돼요. 뚫으면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걸 뚫은 다음에 이렇게 좀 쉬었다가 이렇게 쭉쭉 갈 수 있죠. 어쨌든 좀 저점은 잡은 것 같아요. KGA, 이 K 휴머노이드 연합 여기 들어갔다는 거 얘도 좀 한번 노려볼 만하죠. 다 로봇 쪽에 들어가니까 전원 솔루션 로봇에 그거를 이제 납품을 할 것 같다. 또 보겠습니다. SP 시스템스도 로봇 OS죠. OS 관련 얘도 이제 급등을 했죠. 자, 요렇게 나왔을 때, 요렇게 여기까지 그냥,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양봉으로 뺄 수 있죠. 예, 요거 뚫을 수가 있어요. 요걸. 요렇게 일부러 눌렀다가 가면은 최소한 이 최고점을 뚫고 뭐 빠지든 우선 뚠다. 그죠? 예, 그래야지 시세가 나오죠. 그죠? SP 시스템도 다음 달에는 뭐 그냥 뭐 시작해도 되고 조금 빠져도 되고 그냥 시작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한 19,630원 월봉상은 여기까지도 도전할 수 있다. 얘도 시총이 거의 많이 빠졌어. 시총이 싸죠. 시총이 싸요. 얘도 도전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도전해 볼 만한 회사들은 시총이 작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로봇 OS 중에서 얘가 좀 선두권이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죠. 자, CMS 역시도 이 로봇 OS 관련 그런 회사인데요. 얘도 똑같죠. 여기서 조정을 줬는데 이 조정을 이렇게 최고가를 뚫고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줬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결국 월요일도 좀 빠졌다가 이렇게 상승할 자리네. 다들 차트가 이렇죠. 뭐그 이후에 좀 빠질 수도 있죠.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이틀 연속. 자, 어쨌든 간에 CMS도 시총도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쨌든 그렇죠.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3,856원. 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OS 쪽으로다가 좀 시세가 들어오겠네요. 또 제가 가끔 얘기하는 또 링크 제니시스도 뭐 로봇 OS 쪽으로 봐야 되겠죠. 뭐 AI 검사하고 뭐 그런 거니까. 네, 그다음에 링크 제니시스 얘도 11월 내내 10월부터 계속 갈 것 같이 막 아장아장거리더니 이제 차트는 만들었어요. 차트는.
차트는 만들었는데 이제 얘도 얼마를 갈지 봐야 되겠죠. 그죠? 계속 여기까지 여기서 계속 놀다가 여기서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못 가고 한 번 더 눌렀다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얘도 한 번 더 가겠죠. 그죠? 네, 그렇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기울기를 이제 다음 주에 뚫어줘야 돼. 요거 때려 맞으면 안 돼. 요거 뚫어야 돼. 요걸 뚫어야지만 뭐 다시 또 좀 쉬었다가 뭐 다시 이렇게 타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자, 링크 제니시스. 자, 일봉, 주봉. 주봉도 5일선을 회복했죠. 월봉은 도지인데요. 5일선에 10원이 모자라. 10 몇 원, 10 몇 원. 거의 2원이라고, 20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게 애매하네. 어쨌든 월봉상 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 좀 상승할 자리죠. 어쨌든 뭐 요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울기 월봉상에도 이 기울기가 있는데 이 기울기를 때려 맞냐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뭐 뚫어버리냐 이 관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링크제니시스도 기대가 된다. 12월에 기대가 된다. 얘도 로봇 OST. 그래서 요번 로봇 OS 이 프로그램 쪽 이런 쪽으로다가 12월엔 갈 수 있겠죠. 아까 보면 뭐 전원에 대한 뭐 그러한 뭐 통합 솔루션 같은 뭐 그런 거 그런 주식도 있고 배터리 팩도 로봇의 배터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뭐라 그러죠? 그러한 뭐 운송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한 배터리 팩에 대한 것도 수요가 계속 늘겠죠. 꼭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제가 찍어줬던 이 TPC 같은 경우도 얘가 공합기가 그 컴프레셔 같은 거죠. 결국 그런 거 아니면 직교 로봇 이런 것 쪽. 그리고 얘도 이제 대만의 TM 기업인가? 뭐 하여튼 제일 큰 로봇 회사죠. 그 회사하고 협업도 하고 있고 그래갖고 얘도 좀 근데 얘는 이제 3D 프린터 쪽 바이오 3D 프린터 쪽이 좀 뜨면 지금 3D 프린터도 이제 한번 뜰 때가 됐거든요.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더 많이 가겠죠. 어쨌든 차트를 보면 한 11% 가면서 월봉상도 여기서 다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그죠? 빠질 수도 있지만 빠져도 다시 이렇게 갈 차트죠, 이제 추세를. 그죠? 가다 또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쁜 차트가 아닙니다. 이제 상승의 출발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도 5일선을 갑자기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5일선 회복 후에 이제는 좀 이렇게 상승을 이번 달도 어쨌든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TPC도 한 4,500원까지 열어놔야 돼요. 4,500원까지. 이번에 얘도 괜찮네요. 이번 달에. 그렇습니다. 저번 달에는 리즈라고 연말에 올려주면서 TPC도 차트가 살아났습니다. 로봇주들이 차트를 어쨌든 종가 그 월봉 말일날 다 살렸어요. TPC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DIC, DIC가 이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 현대차, 그 미국에 있는 자회사, 그 휴머노이드, 거기에 이제 액추레이터, 그런 거를 지금 협업하고 있다. 그러면서 얘가 이제 지금 그걸 통해서, 이제 머스크의 이제 그, 뭐죠? 피지컬 AI인가요? 거기에도 지금, 어, 납품을 얘기가 뭐 되고 있다 이런 설들이 있죠. 그래서 DIC는 이제 현대차 계열 1차 벤더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랜 기간 납품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런 뭔가 새로운 그 로봇 쪽에 대한 그 기계들 액추레이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현대차에 맞게끔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이제 다른 종목 보면서 얘기했지만 월봉상에 요날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5일선까지 망가진 차로 이렇게 5일선이 아니라 21선까지 눌렀죠. 그러면서 5일선을 찍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21선을 찍고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급등 패턴. 그래서 얘도 여기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계속 갈까 말까 이게 한 두 번도 되지만 세 번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급등을 한 겁니다.
자, DIC, 그 DIC에서 좀 이익을 보신 얼마나 좋을까님, 예, 뭐 좋은가님이 이제 커피값을 입금해 주셔서 커피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DIC는 이제 뭔가 이제 시총이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시총을 계속 확인해 보지만 평균 최소 1조에서 한 3조 정도를 올려놓습니다. 대기업 납품, 빅테크 납품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들이 지금 시세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미래 납품할 거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만 납품이 된다 해도 최소 2조에서 3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러분들이 주가가 얘도 보면 아시겠지만, 주도 보면 아시겠지만, 자, 월봉을 보시면 이제 장대양봉이 이렇게 하나 솟았죠. 이렇게. 그죠? 사실은 이때 박스권에는 이제 사두면 마음은 안정해요. 여기서 잘 안 빠지니까. 근데 이렇게 섰을 때는 자, 5일선도 이제 약간 이렇게 대가리를 이제 들어서 한 요 정도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최소한 뭐 5일선을 찍고 갈 확률이 높은데 안 찍고 간다 쳐도 적어도 여기까지는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까지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빠지면은 현 가격에서 뭐 한 7,300원까지는 열어둬야 돼요. 7,300원까지 최저. 그죠? 빠질 수 있죠, 충분히. 왜 그러냐면 이제 어느 정도 꼬리가 뭐 최소한 7,300원, 뭐 7,500원 정도,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몸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모양이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두 건치 이렇게 겹쳐서 갑니다. 겹쳐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초급등주는 겹치지도 않고 이제 갭을 만들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주식. 자, 얘는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아직 계약이 안 나왔으니까. 계약이 나올 때는 아마 2조나 1조 이상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계약이 나오니까 지금 매집을 하는 거고 계약이 안 나오면 꽝이지만 계약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주가를 올리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으로 올릴 일은 없다. 아직까지 뭐 확실한 게 없는데 점으로 올리면 그건 이제 뭐죠? 여기 공정거래 위반이죠. 선취매, 그러니까 정보 나중에 계약이 나오면 이거 왜 이렇게 점으로 올렸어? 그럴 수 있죠. 미리 정보가 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뭐 어디선가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겹쳐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여기가 겹치죠? 이렇게 겹쳐야 돼. 그래야지 안전해. 이 자연현상에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박았어. 근데 다음에 나무를 연결하는데 나무를 이렇게 똑같이 연결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똑같이 연결하면 이게 한번 툭 치면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겹쳐서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또 올려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겹쳐져야지만 이렇게 겹쳐져야지만 여기를 이렇게 줄로 묶거나 뭐 못을 치던가 그죠? 그래서 주식도 똑같은 논리예요. 웬만하면 안정적인 거는 겹쳐서 올린다. 그래서 이제 차트 그린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게 뭐야? 윗꼬리를 만들죠. 그 전달에 이 윗꼬리를 어쨌든 뭐 위로 만들어 두면 그냥 이렇게 많이 안 빼고 그냥 올려도 돼요. 왜 올려도 됩니까? 올려서 몸통이 뭐 어쨌든 뭐 슈팅이 나와서 만약 급하게 간다면 뭐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몸통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어쨌든 겹치는 부분이 미리 겹치는 부분을 생각해서 조정을 준 거죠. 이거. 그죠? 여기가 겹치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거는 이렇게 겹쳐야 된다. 이렇게 겹쳐서 올려야지만 주식이 다지면서 올리는 걸 다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STO까지 해드릴게요. 이거 되게 많네. 이거 또 할 게 너무 많아서 공짜 방송. 이 방송에서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1,000원 정도 합니다. 1,000원. 1,000원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유튜버가 있나요? 1,000원짜리 유튜버입니다. 예. 아무리 광고를 눌러줘도 1,000원이에요. 1,000원. STO 중에서 차트를 그나마 좀 만든 갤럭시아 모니터링. 그죠? 5일선 위에 올렸죠. 빨리빨리 볼게요. 자, 얘도 5일선 근처 커피석이 끝났죠. 월봉은 아직 5일선을 못, 요번 달이라도, 그래서 애매한 게 월봉을 회복을 못해서
통과가 1월 달에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계속 들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딴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I즈 한번 보죠. ITI즈. 얘도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주봉도 회복을 했고요. 월봉을 볼까요? 얘도 월봉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월봉 치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12월에도 별로 재미없지 않을까 그럽니다. 나머지는 양봉이 안 난 주식은 보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갤럭시 SM은 패스하고요. FSN을 한번 봅니다. FSN. FSN은 그래도 상승을 많이 했어요.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5일선도 회복을 했고요. 이 구간에서 갈 줄 알았는데 몰려드니까 한 번 더 눌렀죠. 많이 빠져서 많이 올린 것도 있어요, 얘는. 자, 주봉 보면 주봉도 회복을 했네. 자, 월봉을 봅시다. 월봉 5일선 회복했나? 얘도 회복을 못 했네요. 그래서 STO가 조금 12월에 뭐 올랐다가 떨어지든 어쨌든 좀 긴 싸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이 5일선 회복을 거의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12월 달에 월봉 회복 정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서울 옥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옥션도 이제 양봉으로 끝났는데요. 자, 일봉, 주봉 괜찮죠? 5월 5주선도 회복했는데 월봉. 야, 얘가 제일 낫네. 그죠? 5일선 비슷하게 이렇게 닿죠. 이렇게 비슷하게 닿았어요. 서울 옥션이 제일 차트 좋네요. 얘가 대장으로 나가려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서울 옥션이 제일 좋아요. 얘는 이런 상태면은 12월에 좀 많이 상승할 수도 있는 분위기네요. 자, 그래서 STO는 간에 지금 뭐 기다리는 김에 지금 분위기로는 내년 1월까지 최소한 기다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주식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또 급등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더 좋은 재료들이 나올 게 많기 때문에 STO도 좀 긴 호흡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고 어, 큐로셀하고 퓨처컴을 안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큐로셀은 신약이 나올 거예요. 12월에 나옵니다. 예, 뭐 중순에 나오든 어쨌든 나올 것 같아요. 자, 큐로셀 신약 관련 꼭 드시기 바라고요. 예, 퓨처캠도 생각보다 이번 달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예, 퓨처캠도 바이오주고 큐로셀도 바이오주입니다. 이런 바이오주들이 앞으로 시세를 이끌어 갈 거다. 예, 오늘 여기까지.